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당신이 여자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어쩌면 그게 당신의 연애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예쁜 꽃을 선물하고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완벽한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마치 정답이 정해진 시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여자의 사랑은 당신이 그녀에게 안전함을 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시작됩니다.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자기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안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남자. 변명 대신 침묵으로, 압박감 대신 편안한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우는 남자. 바로 그 순간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끌리는지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데 말이죠. 일단 당신이 이 정확한 순서, 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여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여자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꾸게 될 거예요. 이건 장기술이나 연애 스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추측만 하는 연애를 멈추고 무엇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왕 머무는 김에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한 길만 가려는 남자들을 위한 콘텐츠는 만들지 않으니까요. 저는 대체 불가능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남자를 위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방식, 그 첫 번째 원칙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빠져듭니다. 이거 완전 역설적으로 들리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배웠으니까요. 항상 곁에 있어주고 칼답을 해주고 그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그들은 혼자 남아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떠나갔을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여자는 자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완전한 남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남자, 그녀를 쫓아다니지 않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의 미션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그녀를 쫓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차갑게 굴거나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분별력 있고 굳건하게 당신의 중심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그녀가 가장 원하는 남자가 됩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자를 원하는 것은 건강한 남성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지만 당신의 멋진 세상에 그녀를 초대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의 세상이 텅 비어 있어서 그녀라는 존재로 그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은 여자를 밀어내고 독립성은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겉으로는 관심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안심시켜주길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본능의 차원에서 그녀는 당신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어 하죠.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행성이 그녀가 있든 없든 이미 강력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끊임없이 나 좋아해? 라고 확인받으려는 남자? 아니면 별말 없이도 조용한 자신감으로 걷는 남자? 마치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완벽한 세계인 것 같은 남자? 여자는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성된 남자의 세계에 함께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착한 남자들이 빠지는 가장 슬픈 함정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쫓고 확인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다가 결국 차갑게 외면당하죠. 반면에 침착하고 굳건하고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그 남자는 왜 그녀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는 남자가 될까요? 그 남자에게는 그녀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바로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집착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인식된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이고 얻기 힘든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길에 널린 돌멩이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지만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모두가 탐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시간이 되고 항상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맞춰준다면 그건 강인함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남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호구라고 부르죠. 당신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삶이 없나? 나 말고는 중요한 게 없나? 당신의 헌신은 고귀한 사랑이 아니라 낮은 가치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초점이 당신의 목표, 당신의 평화, 당신의 규율에 맞춰져 있을 때, 그건 엄청난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녀는 혼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다른 남자들처럼 나한테 매달리지 않지?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길래 항상 핸드폰만 붙들고 있지 않는 걸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이죠. 이제 그녀는 당신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당신의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공짜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죠. 사랑은 편안함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긴장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계속 궁금해하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더 다가서고 싶게 만드는 그 짜릿한 감정적 긴장감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편안함을 주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감정적으로 활짝 열린 책이 되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100% 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감정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보낼 다음 카톡, 당신이 할 다음 칭찬, 당신의 다음 행동이 뻔히 보인다면 거기엔 어떤 설렘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끌림도, 날카로움도 없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정적 긴장감이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할 때, 바로 그때 매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은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종이나 심리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남성적인 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는 남자가 가진 고요한 중심, 그 감정적인 자제력, 말없이도 느껴지는 그 존재감, 그게 바로 자기장처럼 그녀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어 오는 이유는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에 결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과 그녀가
완전히 정이 내릴 수 없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그 간극. 그곳에서 그녀의 상상력은 폭주하기 시작하고 욕망이 싹트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연애가 불꽃을 잃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미스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 빨리 알아차렸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너무 서둘러 사랑해 라고 말해버렸죠. 이제 모든 게 밋밋해진 겁니다. 왜? 감정적 긴장감이 제로니까요. 이걸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타 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딱 적절한 긴장감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연애에서의 감정적 긴장감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혼란이나 불안이 아니라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약간의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감정적 긴장감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막히죠.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는데요? 재수 없는 놈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건강한 감정적 긴장감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매력적인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죠.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카톡입니다. 한국 남자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카톡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죠. 그녀에게 메시지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1분 안에 칼답을 보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죠? 혹시라도 답장이 늦으면 그녀가 흥미를 잃을까봐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그 행동이 바로 그녀의 흥미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칼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지금 당신 카톡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삶에서 당신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매력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녀에게 카톡이 오면 하던 일에 마저 집중하세요. 운동 중이면 운동을 끝내고 책을 읽고 있었다면 그 챕터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의 세상이 먼저고 그녀는 그 세상에 초대된 손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항상 그녀가 대화를 끝내게 두지 마세요. 대화가 가장 즐거울 때쯤 당신이 먼저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나 이제 운동 가봐야 해서 이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그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녀와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한 당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운동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당신 생각을 하겠죠. 이 남자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네.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데이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데이트가 끝나갈 때쯤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우리 다음엔 언제 볼까요? 그 질문은 당신의 자신감 없음과 조급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신 데이트가 가장 즐거운 순간에 당신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슬슬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그녀를 바래다 주면서 가볍게 말하세요. 조만간 또 봅시다. 압박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서 조만간이 언제지? 라고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생각할 공간과 시간을 준 것이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그녀의 몫입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누가 더 흥미롭습니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남자, 아니면 몇 번을 만나도 도무지 속을 다 알 수 없는 남자. 정답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비밀 재료입니다. 당신이 정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남자가 완전히 펼쳐진 책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더 이상 긴장감도 호기심도 놀라움의 불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녀가 당신을 느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고 느끼게 할 때 바로 그때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너무 빨리 감정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걸 감정적 구토라고 부릅니다. 길고 궁핍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자신의 모든 상처와 불안을 꺼내 보이며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사실을 말이죠. 간단히 말해 확실성은 편안하지만 미스터리는 매력적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깊이를 알 자격을 얻기도 전에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의 관심은 시들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적절히 감추고 전체 그림이 아닌 스냅샷만 슬쩍슬쩍 보여준다면 그녀는 당신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뇌는 끝마치지 못한 일을 완성된 일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여백을 남겨두면 그녀의 뇌는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 바로 그녀의 집착을 키우는 연료가 되죠. 그녀는 혼자 생각합니다. 날 좋아하는 거 맞나? 왜 더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거지? 그 정신적인 긴장감이 곧 감정적인 투자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당신의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평정심이죠. 여자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비난이나 폄하가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생각은 소용돌이칠 수 있으며 기분은 파도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은 당신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가벼운 위로도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에너지 차원의 안전함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나는 어디 가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의 감정적 폭풍에 나는 휩쓸리지 않아. 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종류의 안전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더 큰 혼란으로 맞섭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하면 그는 방어적으로 변하죠. 그녀가 그를 시험하면 그는 짜증을 냅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면 그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렇게 둘은 감정의 핑퐁 게임을 시작하고 그녀의 벽은 즉시 더 높고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가져올 때,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차분할 때, 당신의 눈빛이 부드러우면서도 초점을 잃지 않을 때 그녀는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정심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 바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죠. 당신은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동안 당신은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약속의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부터 진짜 신뢰가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의 평정심은 단순한 매력 포인트를 넘어 초능력이 됩니다. 한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일이 꼬여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친구와 다투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어떤 사소한 행동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할까요? 즉시 해결사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죠. 최악의 경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그녀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단 하나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강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 평정심을 아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듣습니다. 깊이 듣습니다. 그녀의 말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감정이 그 공간 안에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혼돈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을 때 그녀는 마침내 당신 앞에서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감정을 가져와도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전함입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그 남자는 제게 완벽한 말을 해줘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었는데도 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평정심이 하는 일이 바로 저거예요. 평정심은 그녀의 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정감을 통해 그녀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당신의 숨부터 조절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과 그녀의 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턱에 힘을 빼고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세요. 이 작은 신체적 신호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긴장이 사라지고 더 깊은 연결이 싹 트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당신이 그녀의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될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여자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통해 남자와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존중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쟁취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종종 접근성과 연결성을 혼동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육체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문을 열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혼을 뒤흔드는 유대감은 오직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했다고 느낄 때만 생겨납니다. 당신이 첫 만남에 모든 것을 거저 내어줄 때가 아닙니다. 3번의 데이트 만에 당신의 인생사를 전부 쏟아낼 때도 아닙니다. 그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전에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중심에 놓아버릴 때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너무 쉽게 주어진 친밀감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잉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 감정, 상처를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죠. 하지만 진짜 연결은 사적인 영역에서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갈망하지만 좀처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감정을 쏟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남자. 바로 거기서 진짜 유대감이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는 남자가 천천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 때 당신의 여러 겹의 모습을 한 번의 전부가 아닌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보여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귀하고 독점적인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투자 편향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친밀감이 쟁취되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감정적 무게와 의미, 그리고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 곧 자신의 상처를 일찍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이 곧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 없는 취약성은 친밀함이 아니라 불안함의 표출일 뿐입니다. 진짜 취약성은 적절한 타이밍에 신뢰가 쌓였을 때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 내면 세계의 한 조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많이 말합니다. 특히 그녀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말이죠. 그들은 과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들고 말로 그녀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이 상황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녀가 거리를 둘 때 당신이 조급하게 "왜 그래?" 라고 캐묻고, 그녀가 차가워졌을 때 장문의 카톡을 보내며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그녀가 확신이 없다고 말할 때 당신 자신을 세일즈 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당신은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이 관계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무엇도 이것보다 빠르게 매력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쫓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기에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져라. 나는 어차피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줍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긴장감을 쌓고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침묵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혼란, 무례함 또는 거리감에 대한 최선의 답 역시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녀를 되찾으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 그 자체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논쟁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한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한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고 답장도 뜸해지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묻죠. 이해는 가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침묵합니다. 연락하지 않고 쫓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혼자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나한테 흥미를 잃었나?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지? 내가 방금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진짜 남자를 밀어낸 건가? 갑자기 감정의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당신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느끼는 것은 그녀의 차례가 된 겁니다. 당신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 말로 매달리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돌아와야만 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모든 남자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서는 순간 그 기준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타협하고 희생하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그녀에게만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그녀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기준이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순간 욕망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기준은 그의 매력의 척추입니다. 그 기준은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그녀가 그의 리더십, 판단력, 그리고 남성성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이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척추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남자에게 미치도록 끌리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분노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자기 확신으로 말이죠.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심지어 그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건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진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녀가 당신의 카톡을 일십하거나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그녀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는 것, 단지 그녀에게 끌린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받아주지 않는 것.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낍니다. 존중, 경외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갑자기 희귀한 존재, 즉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여자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융통성 없거나 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경비원이고 혼란을 걸러내는 필터이며 그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싶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등대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을 원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그녀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쟁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짜릿한 도전이자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마지막 역설에 도달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남자. 그가 바로 그녀가 평생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모순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건 남녀 관계의 역학에서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단어, 레버리지로 귀결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여자에게 빠지는 순간 이 모든 레버리지를 스스로 내던져 버립니다.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투자하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못하든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어. 그리고 한 여자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녀가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모든 긴장감은 사라지고, 미스터리는 죽고,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떠날 수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남자.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공짜가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가 그녀를 계속해서 추측하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게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깊이 알아서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당신 존재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 없이도 이미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깊은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는 사랑과 인정, 관심을 갈망한 나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떠날 수 있는 남자는 결코 정신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가치라는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차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여자를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곁에 머무는 수많은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명확함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그것을 조종할 수도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쟁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매력도, 외모도, 심지어 당신의 관심도 아닙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이나 필요,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선택에 의해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세상에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하며 단순한 연애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과 존중, 그리고 진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이 채널은 여자를 쫓는 남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끄는 남자를 위한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인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합류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여자, 압박감, 그리고 권력을 다루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실제적인 전략과 비공개 레슨,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더 깊이 다룹니다.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이 12개의 파트를 모두 시청한 당신의 규율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가장 시끄러운 남자에게 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침묵을 지킬 줄 알며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남자에게 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